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까먹기 전에 빨리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명한 세무사님이 직접 오셔서 거의 3시간이 넘는 강의였는데 거기서 제가 기억해야 될 거 제목은 종소세 절세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영수증 챙기기였어요. 그래서 아무 영수증이나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도매시장 같은 데 가면은 간이로 종이 영수증 같은 거 써주잖아요. 그거는 소용도 없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고 간이 영수증 받는 거는 절대 소용이 없는 영수증이고 반드시 거래 내역이 남는 영수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첫 번째인데요. 왜냐면 현금보다 나은 게 절대로 빼먹을 일이 없어요. 그냥 신용카드 긁으면 다 남으니까. 차라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생활화해서 뭘 긁을 때마다 사업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무조건 사업자 신용카드를 써라. 홈택스에다가 등록만 하면 별로 안 걸려요.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홈택스에 등록하면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법인카드 쓸 때는 법인카드를 다 긁은 다음에 영수증을 항상 A4용지에다가 다 딱딱 붙여서 정리해서 제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그냥 카드로 긁기만 하면은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서 기록해둘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쓸 때는 당연히 현금 영수증 사업자로 받기.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물어볼 때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현금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안 해주는 업체가 있다. 이거는 신고가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은 원래 의무 발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 절대로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건 탈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실을 보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하기. 이걸 안 한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데 일단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20%, 기한을 넘기면 이거는 죽어서도 따라다니고 내 자식한테도 다 세금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붙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신고를 한 다음에 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으니 일단 신고를 하고 연체되면 9%, 둘 다 안 하면 29%. 이게 강의에서 세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업자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자가 20%인데 세금은 29%까지도 가져가니 이거는 정말 XX 놈이 따로. 하지만 이게 정해진 세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자. 가족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빠르게 잘 다들 처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손실을 인정받으려면은 미리미리 장부를 항상 작성해놓고 자료를 만들어두기. 기계를 구입했는데 너무 비싸게 구입을 해서 이번 해에 매출이, 이번 해에 수익이 손실이 났다면 그것도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해 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또 어디서 읽었는데요. 현금 할인을 받아서 뭐 기계 같은 거 구입했을 때 싸게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계좌이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지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도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무엇이든 내가 사업 관련해서 매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항상 증거 자료를 남겨놔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오늘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계좌이체라도 남겼을 때 무엇이든지 정식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계좌이체라도 해서 반드시 현금 거래가 아닌 증거 자료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 부동산 거래 같은 조금 더 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장료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장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장을 썼을 때 이런 증거 자료들을 제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라는 거를 또 배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 때 한 번씩만 일회성으로 기장을 맡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기준은 온라인 셀러일 때 매출 3억 이상인 경우 그 정도가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매달 기장을 맡기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평소에 세금 절세 혜택에 대한 공부를 꼬박꼬박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첫 번째가 노란 우산 공제. 이거는 사업자 폐업할 때 그때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 한도로 25만 원 정도씩 저축한다고 하고 약간 퇴직금 느낌으로 꼬박꼬박 붙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원 고용 시에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직원을 채용을 하실 경우에 한번 꼭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청년창업 체액 감면이라고 해서 그거를 받으려고 이번에 소득 신고할 때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되게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사업자를 내면서부터 이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내면은 50%인지 100%인지 이런 게 헷갈리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세무사에 차라리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은 일단 물어보는 게 낫다라는 걸 배웠어요. 저도 항상 온라인에서 되게 많이 찾아보다가 일단 가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로라도 계속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프토레코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세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직접 만나서 듣는 게 가장 나이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5월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하잖아요. 요즘에 세금에 대해서 닥치니까 급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번에 들은 강의는 성동구 청년센터 오랑에서 공짜로 교육을 해준 강의입니다. 이런 강의들을 각 구마다 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도 꽤 많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해주신 분은 황규철 세무사님이었고요. 질문에서 얻은 그런 답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힘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언제 다 빨리 말하지 해가지고 급하게 말하는 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오늘 되게 간단하고 유익했죠?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